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랑 S&P는 좀 괜찮은데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좀 많이 빠졌죠. 이게 반도체 쪽에 약세가 조금 보여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러한 영향에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일단 내용들 마저 살펴보자면, 어제 이어서 페드 강경 매파 기조에 대한 우려가 오늘 역시도 지속되는 모습이 보여져가지고 증시에 부담이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단 어제 나왔던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FOMC 회의가 끝나고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2%가 웃도는 수준이고 고용시장이 견고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곧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상황이 적정하다면 3월 FOMC 정례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이 연방기금 금리의 목표 범위 인상 과정이 시작된 이후에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 이야기가 지금 당장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일단 이 FOMC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양적 긴축은 향후에 어떠한 일이든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소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자동차 반도체 부족을 이유로 새로운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소식 때문에 마이너스 11% 급락하는 모습이 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추가 매출 그 성장 폭이 생각보다 줄어들 수 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고 요게 판매를 시작을 해야지 부품 업체들도 거기다 납품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납품 시기가 밀리는 그러한 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인텔 같은 경우엔 전년 대비 실적 감소로 인한 7% 정도의 급락이 나왔고, 로비노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6.45% 정도 하락을 했는데, 로비노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 증권 거래 플랫폼이잖아요. 그냥 한국의 증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쪽이 빠졌다라는 거는 이 미국 내에서도 주식 거래가 생각보다 줄어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기에 이 한국 역시도 얼마 전부터 계속 증권사들에 대한 거래대금 하락으로 인한 이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들이 나왔잖아요. 역시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지난해 미국의 연간 GDP는 5.7% 증가했고요. 지난해 4분기 GDP 증가율 역시도 6.9%로 6분기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양적 긴축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긴축이 들어서기 시작을 한다면 마냥 이게 증가한다라고 해서 좋아할 건 아니겠죠. 자, 그리고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3만 건 감소한 26만 건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괜찮게 나왔다. 발표했고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86.61달러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채권 가격은 혼조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2년물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줬네요. 자, 그리고 달러 강세에 금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금리 인상 속도 내자 한국은행 또 추가로 고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이 그렇게 움직이면 한국 역시도 증시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해서 금리 인상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당연히 은행 쪽은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예, 금융 지주 쪽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코스피 PER이 9.8배로 지금 현재 단기 저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숫자로만 본다면 아직 더 떨어질 게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요. 저는 항상 그 화폐 가치는 과거랑 비교를 했을 때 이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고, 기업들의 성장 역시도 계속해서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텐데, 그냥 차트 그림상으로만 보았을 때 아래쪽이 조금 열려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더 떨어질 것이다, 저기까지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뭘 봤으면 좋겠냐? PER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번 돈 대비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를 봐야지. 단순하게 차트가 저기 아래 열려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1000포인트까지도 열려 있는데 거기까지 볼 겁니까? 그래서 지금 PER은 코스피는 9.8배니까 조금 더 떨어지는 건 보여줄 수 있어도 일단 지금 위치가 단기 저점 부근에 돌입을 했다라는 건 생각을 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캐터필러의 실적이 발표가 돼요. 여기는 뭐 하는 회사냐면 미국의 포크레인이나 이런 중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 건설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 캐터필러의 실적이 중요한 이제 지표로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체크를 해봐야겠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대 건설기계나 아니면 두산 밥캣을 이 캐터필러의 실적으로 연결해가지고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시장 정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텔레그램 방, 저희 같이 공부하는 이 텔레그램 방에 아침에 이렇게 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시 6분에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먼저 영상보다 빠르게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링크는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제 유튜브 채널에 그 동영상 옆에 커뮤니티라고 써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링크를 통해 여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어제 아시겠지만 이 위쪽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듯한 이런 아주 좋은 모습이 보여지다가 결국엔 종가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게 좀 못 지켜지면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역시도 그러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한 2% 정도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현재 여기서 이제 어떤 모습이 나왔을 때 가장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온 뉴스부터 먼저 보기 전에요. 간단하게 이번 주 주말에 올라갈 영상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주요 대형주들 분석을 1, 2로 나눠가지고 토요일 날 올라갈 예정이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포트 분석과 상승 의심 섹터 그리고 관리 탈피 종목을 한번 딱 볼 생각입니다. 일단 상승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 키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번 주에 진단 키트 올라간 종목들은 많이 올라갔죠. 이게 참 잘 골랐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아무튼 요건 이제 또 이제 새로 골라야 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관리 탈피 종목은 이제 관리 종목에서 탈피가 예상되는 종목 정리를 해봤으니까 그 부분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말에 올라가는 영상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산중공업 국내 최대 해상풍력 발전기를 선보였다.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된다면 2등 사업자의 격차 역시도 계속해서 벌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모습은 나쁠 거 없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이후 집행위, 원자력, 천연가스, 녹색 분류 방침을 고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원자력 밀겠다라는 것인데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 원전 관련된 사업을 계속해서 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아유 좋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켜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보통 원전 이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한국 쪽에서도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파이낸스를 좀 같이 일으켜주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녹색 분류의 원전을 분리를 안 하면서 대출을 일으키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의 애로사항들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좀 밀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했었는데 아무튼 유럽의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수급부터 먼저 한번 보자면 이렇게 사줬던 외국인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역시도 계속 매수를 하다가 하루 쉬어가려는지 이렇게 매도를 던졌는데 이제 투신이랑 금투가 조금 사줬어요. 근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건 좀 아쉽다라고 싶지만 그래도 일단 판 물량을 계산을 해보면 요거 하루 산 물량보다 작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물량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연기금 역시도 그냥 하루 산 만큼의 이 매도세가 나왔다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 외국인과 뭐 연기금이나 다른 쪽에서 플러스가 지켜준다면 충분히 여기서 이 이후를 지켜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자, 제가 어제 여기 위쪽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듯한 모습들 때문에 이 위에서 이제 자리 잡아주면 그 이상도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리를 못 잡았죠, 결국엔. 쭉 음봉이 나오고 오늘 역시도 그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니까 쭉 떨어졌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 요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요 음봉 있잖아요. 이 친구가 앞으로 이 두산중공업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버렸어요.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요 안에서 움직이는지 요거를 1순위로 봐야 됩니다. 1순위. 그리고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음봉이 크게 안 나와준다면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빠르게 회복하고 이 안에서 계속 움직여주는 모습 보여주면은 추가적으로 더 봐도 되고요. 근데 음봉이 하나가 더 세게 나온다면 얘를 볼 게 아니라 그 다음 음봉 이 길이의 안에서 움직여주는지 이걸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된다면 지지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썩 인상 깊은 게 없어가지고 웬만하면 이 안에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를 뚫고 가야지 많이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위쪽에선 어떻게든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이 봉을 확실하게 잡아먹고 올라가 줘야지 그 다음도 보다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모습이 안 나와가지고 아 이거 시간이 좀 걸리겠다 싶기는 한데 근데 만약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아마 21선 부근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위에 있는 볼린저 역시도 좀 떨어져 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21선의 돌파 시도 직전과 이 위에 볼린저 상단이 딱 위치해 있는 그 시기쯤이 되면은 만약에 21선이 좀 떨어지고 나서 21선을 돌파를 시도를 하려고 할 때쯤 위에 있는 볼린저 상단이 저는 한 21,000원 이평선 밀집해 있는 부분까지는 좀 빠져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나중에 올라가면은 요 정도 비어있는 공간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나중의 일이고 지금 당장에는 여기서 놀아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지 받아주면은 제발 여기 좀 뚫어달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 상황 정리를 해보면 여기 있으면 홀딩 굳이 팔 이유 없겠죠. 근데 떨어지게 되면은 비중 조절하되 다시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면은 팔았던 만큼 사면 된다. 그리고 이 위쪽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아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더 설레는 마음으로 이 종목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두산중공업 정리 한번 맞춰봤고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린 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올라가는 이 영상들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기대해 보시고 딱 올라가자마자 한번 시청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시겠지만 이런 의심 섹터나 리포트 공부 이제 하자고 보여드리는 것들 막 1, 2주 이후부터 막 올라가는 섹터들도 있었고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